Hello, Mike. 안녕하세요.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. 여러분, 또 하루가 밝고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? 네. 벌써 5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차가워지는 이 아침 저녁 기온 유의하시면서 저는 오늘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. 자, 여러분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죠, 맞죠? 집을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바로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솔리시터나 또는 컨베이언서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집의 등기를 이렇게 이전해 주게 되는 거죠. 즉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. 컨베이언서 그리고 솔리시터 둘 다 집 이전을 대행해 준대. 그럼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?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은 뭔가?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. 오늘 저 라이언과 함께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같이 보실까요? 집을 살려고 이렇게 주눅이 축 들어있죠, 맞죠? 집을 살려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여러 리서치를 통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비딩을 하면서 결국 해피하게 집을 샀습니다. 그러면 이 중간 절차가 명의 이전하는 이 절차가 바로 컨베이언스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. 이 컨베이언스의 어려움이 뭐냐? 먼저 이제 론이 땡기기 때문에 론을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administrative 그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. 이 절차적으로 여러분과 그 셀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연결되고 모기지 즉 렌더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이 금융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런 절차가 생기고 이것들이 까다롭다는 거죠. 그럼 컨베이언스와 그리고 이 솔리시터들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컨베이언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?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라이센스 즉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것만 죽어라 하니까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즉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뭐 의사, 변호사 등도 하지만 그 일에 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여기는 프로페셔널이라 하니까 라이센스드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컨베이언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느냐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가 있어요. 이 코스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랙티컬 엑서사이즈 2년에 프랙티컬하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 컨베이언서로서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. 그런 반면에 솔리시터들은 어떻게 되느냐? 보겠습니다. 솔리시터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가 프로페셔널이죠, 맞죠? 법률적인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대학 공부를 4년 동안 하죠, 맞죠? 대학 공부를 4년 동안 하는데 이 4년 동안에 무슨 과목이 있냐면 property related 코र्스가 있어요. 즉 property 이 주택에 관한 이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Practice of Conveyancing 이라는 이 Selective 코스가 있답니다. 즉 Practice of Conveyancing 이라는 이 Practical 코스, Selective 코스가 있는데 이것을 수료하는 거죠. 이것을 이제 지들이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그 솔리시터로서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컨베이언서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과연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차지를 하냐 보면 이 컨베이언서들은 보통 이 fixed fee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 사는데 뭐 established house다라고 한다면 뭐 1000불에 뭐 모든 것을 끊겠다. 1000불 안에 우리가 해주는 비용과 그리고 타이틀 서치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? 이 타이틀 서치나 아니면 뭐 레이트 서치 아니면 워터 서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1000불에 끊어주겠다라고 하는 보통 fixed fee라면 솔리시터들은 보통 이제 hourly 차지를 하죠. 이 보통 어카운턴트나 아니면 솔리시터들은 이제 보통 hourly 차지로 많이 끊습니다. 의사도 그렇고요, 맞죠?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현재 브리즈베인으로서 퀸즐랜드 소속인데 이 퀸즐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즉 이제 캔버라죠. 이 ACT와 퀸즐랜드는 이 솔리시터만 이 컨베이언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즉 퀸즐랜드나 ACT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집을 이렇게 이제
사셔서 이 솔리시터나 아니면 컨베이언서에게 연락해보면 100%다 솔리시터한테 연락이 간다는 거죠. 하지만 이 솔리시터 법률 사무소 안에 이 컨베이언싱 팀이 따로 있어서 이 컨베이언서가 이 솔리시터의 파트, 즉 부분 소속일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쨌든 사인할 들어갈 때는 솔리시터가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등기를 관여해 줄 때는 이 컨베이언서가 이렇게 관여를 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컨베이언서가 이 두 개의 주 그리고 테리토리 말고는 모든 주에서 이렇게 컨베이언서로 개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큰 차이가 있죠, 맞죠?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. 솔리시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더 넓은 범위고, 그리고 이 컨베이언싱 할 때는 이 명의 이전 해주는 것 말고도 혹시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저도 지금 상황이 떠오르진 않는데 이 법률적인 다른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브로드한 날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리시터가 좀 더 유리한 케이스긴 하죠. 왜냐하면 컨베이언서는 이 명의 이전 해주는 것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법률적인 것은 조금 완전히 모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솔리시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맞죠?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.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는 컨베이언서를 연락할 것인가 아니면 솔리시터를 연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? 하나죠. 바로 레퍼럴입니다. 레퍼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보셔야 되겠죠.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해보고 그리고 그런 지인이나 친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리뷰를 좀 찾아보시고 괜찮은 리뷰를 가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저 라이언과 함께 컨베이언서와 그리고 솔리시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?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!